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만들고 보는 방식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생성형 비디오 AI인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 놀라운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냥 텍스트 한 줄만 딱 입력하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구별도 안 되는 그런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무려 1%포인트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강력한 경제 엔진이 하나 생긴 셈인데 대체 이게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기술적인 도약은요, 실리콘밸리의 말 그대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누가 진짜 현실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걸 두고 정말 판똥 큰 레이스가 시작된 거죠. 과연 여기서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경쟁의 맨 앞에는요, 딱 3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이것까지 가능해 싶은 경계를 막 허물고 있어요. 바로 오픈 AI의 소라, 루마랩스의 드림머신, 그리고 런웨이의 젠3입니다. 이 세 모델이 각자 내세우는 강점이 다 달라서 정말 치열한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요, 이 세 회사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라는 물리법칙까지 이해해서 아예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가 되려고 하고요. 드림머신은 전문가급 화질을 내세워서 영화 제작자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방향이 완전 다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확산 모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막 무작위로 흩어진 점들,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선명하게 다듬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조각가가 네모난 대리석 덩어리를 깎아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냥 새로운 도구 하나가 뿅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 산업 전체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정의까지 모든 걸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23년에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했던 시장이 2031년에는 거의 2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조 원 가까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들었던 그 과정이 이제는 몇 단계만 거치면 자동으로 뚝딱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효율적인데 이게 또 예상치 못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일부 창작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결과물은 너무 좋은데 AI가 다 한 것 같아서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잘 안 느껴져요. 이런 심리적인 역설에 빠지는 거죠. 기술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일해서 느끼는 보람까지 앗아가는 건 아닐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이런 고민의 파장은 이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혁신이 가진 어두운 얼굴과도 마주해야만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규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은 저기 로켓처럼 날아가는데 법이나 제도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죠. 이 위험한 격차,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격차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위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딥페이크 문제, 또 우리가 보는 뉴스나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정보위기, 그리고 창작자들과 기술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저작권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전쟁, 이게 다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작권 문제는 딱 이런 구도예요. 한쪽에서는 창작자들이 내 작품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학습시키는 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하게 막으면 혁신이 멈춘다, 이렇게 AI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 기술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래, 그 한가운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생성형 비디오 AI는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거. 둘째, 기술 경쟁이 이젠 그냥 누가 더 잘 만드냐를 넘어서 스토리텔링이냐, 영화 촬영이냐, 이렇게 특정 전문 분야로 깊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런 효율성이 오히려 창작자의 성취감을 떨어뜨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기술의 폭주를 막을 법과 제도가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아주 시급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강력해질 텐데, 과연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훌륭한 부조종사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조종석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기장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